네,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지난 목요일 또 한 번의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남양주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이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. 이보다 자세한 내용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.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 상당히 언론에 화제가 됐는데요. 그 유출 사고가 어떻게 됐던 거죠? 네, 그 지난 13일이었죠. 그 오후 2시 40분경에 네. 이제 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이 빙그레 제2공장 옆 암모니아 그 탱크 배관이 그 폭발해서 탱크 뒤편 공장에서 일하던 계열사 직원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네. 이 세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죠. 네. 이제 그 암모니아는 이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서 이제 그 냉각제로, 냉매로 좀 많이 네, 사용되는 냉매제로요. 네, 네.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고는 이제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이 탱크 배관에서 암모니아가 이제 그 새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. 네. 이 그 발견을 하고 이제 복구 작업을 벌이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 폭발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잔해에 깔려서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일단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가스 질식 여부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뭐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이 이제 그 추가 붕괴 우려가 있고 또 네. 그 공장 내부에 이 밀폐된 그 공장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그 가스 농도가 상당히 그 좀 위험 수준이어서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뭐 공장 내부에 그 암모니아 농도가 뭐 200 ppm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요. 네. 네, 일단 이를 그 좀 낮추기 위한 그 환기 작업을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좀 실시를 했고요. 이 이제 사고 공장 내부의 그 암모니아 농도가 위험 수준을 좀 벗어난 5 ppm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가스 안전공사 등에서 본격적인 그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아마 이제 어제 그리고 그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암모니아가 이렇게 위험한 건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. 이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? 네, 일단 암모니아가 좀 그 위험한 이유는 네. 이 공기와 섞여서 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 농도가 25%에서 그 16% 정도 이르면 이게 폭발 위험성이 큽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우려가 되고요. 또 그 암모니아 냄새 상당히 그 독하지 않습니까? 네.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체에 해로운 그 유독성 기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요. 인체에 그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가 그 타는 듯한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주게 되고요. 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뭐 진물 등이 발생한다거나 이 피부 조직이 그 손상될 위험이 좀 큽니다. 또 그 흡입약이나 뭐 들이마실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좋지 네, 않겠죠. 그럴 것 같네요. 기도나 이제 호흡기의 그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이 후두 경련이나 후두염, 기관지염, 위통 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.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뭐 질식 가능성도 있고 네. 또 그 눈이나 간, 신장, 이 허파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. 상당히 좀 네. 유독한 유독성 기체라는 점 좀 지금 유념해야 될 말씀 것 같습니다.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네. 물질이에요. 이제 관리하는데도 조심했어야 되는데, 네.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체 복구 작업을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빙그레 측에서 자체적 복구 작업을 먼저 시작했어요. 네, 일이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제 된 이 겁니까? 부분은 좀 이제 네. 뭐 현실과 좀 그 규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. 뭐 당장 뭐 사실은 뭐 복구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. 어떤 식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네. 이제 이번 사고가 좀 인재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암모니아 가스는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이 적용 대상입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이 가스 시설이 뭐 손괴되거나 혹은 그 가스 유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 대피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그 가스안전공사에 이제 그 통보톡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신속한 조치를 이제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. 그러나 네. 이 빙그레 측은 그 직원 30여 명을 그 대피시키면서도 이 가스안전공사에는 그 사고 자체를 좀 알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압가스 그 취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자체적인 이제 그 복구 작업을 펴다가 네. 그 사고가 결국은 발생한 괜히 것이죠. 뭐 안전공사에 알렸다가 문제가 커질까봐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? 네, 이제 겁니까?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좀 드러내야겠지만 네. 아무래도 뭐 자체 사고를 좀 알리려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. 그런 이런 의혹을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. 자체적으로 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교육만 좀 이루어졌었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육이 전혀 없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런 점도 사실은 그 상당히 좀 이제 그 앞으로 좀 점검해봐야 될 대목이지만 공장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런 교육이 없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네. 그
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 피해는 없었습니까? 네, 이제 그 바로 이제 1.5km 근방에 그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? 1.5km 바로 옆이네요. 그렇죠.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네. 이게 지금 1.5톤 정도의 그 암모니아가 좀 유출이 됐는데요. 네. 암모니아 탱크가 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뭐 추가적인 유출은 없지만 아, 이미 그 상당히 1.5톤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네. 많은 양의 암모니아들인데 이 가스가 유출되면서 네. 당연히 뭐 이제 그 주변 지역까지 날아갔고 여기에 따라서 한 그 지역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난 주말까지 한 4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이제 이 때문에 뭐 피부점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손상이 돼서 그 관련 그 주변 병원에서 일단 좀 치료를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좀 네. 알려져 있습니다. 현재 그 관리 기관이 그러면 이제 가스 안전공사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문제점이 빙그레 측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된다.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뭐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까? 아니면 뭐 검찰에 고발하는 건가요? 어떤 거예요? 네,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. 네. 우선은 일단 이제 그 제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 가스안전공사의 그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누출이 발생하는 즉시 이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.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? 또 어떻든 뭐 자체적인 복구 작업을 이제 벌이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돼서 큰 사고로 좀 폭발 사고로 이어졌는데 과연 이제 설령 안에서 자체 복구 작업을 벌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좀 취했는지 이제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되겠죠. 이에 따라서 일단 그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네. 이제 그 관할 지자체의 이제 그 과태료 처분 등 이런 이제 그 행정 조치를 이제 그 취하게 되고요. 인명 손상이 발생한 부분 한 명이 이제 사망하고 3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말하자면 그 형사 고발을 좀 이제 의뢰할 예정인데요. 거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회사 측에 안전관리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했느냐, 그렇지 않느냐,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따져봐야 되는데, 현재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공장 내부에 그 암모니아 가스가 농도가 짙어서 네. 지난 주말까지는 이제 이를 빼내는 환기 작업을 좀 주로 해왔고요. 또 뭐 공장에 뭐 추가 이제 붕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. 이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이 화학물질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고인데요. 이게 그 어떤 그 공장이나 그 기업에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스스로 우리 집 주변에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공장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 회사 주변에 LPG 보관소가 있더라고요. 이 사고 때문에 그런지 그게 좀 더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위험시설, 혐오시설인데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의 반발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사실은 그 공장은 물론이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물론이고 당국에서도 이런 거를 사실은 좀 잘 안 알리려 하는 네, 속성들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없는 짓이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. 말하자면 이런 식의 대응인데 그러나 사실은 네. 그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유독성 물질이나 혹은 유해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로서는 자기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유독성 물질들, 어떤 위험 화학 물질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당연하고, 그렇죠. 첫째로는. 예. 두 번째로는 이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네. 만약에 사태에 이상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나 기업체에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숨길 수도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를 평소에도 좀 여기 좀 이상이 없는가 이렇게 네.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제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있을 때 이제 곧바로 신고했을 때 이른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려야 되겠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주민들이 적절한 대처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. 네, 어떻게 대응할지, 어디로 대피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독물질들이 많은 이런 그 공단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방호 장비들, 방제 장비까지도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건 혹은 이 기업체 차원에서든 그러네요. 예. 좀 제공을 해서 만에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좀 갖추는 게 지금 중요하다. 빙그레와 이런 남양주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가 된 건데 다른 공장들은 그거 없습니까? 네,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네. 뭐 우선 빙그레 공장만 하더라도 네.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암모니아 가스뿐만이 아니라 네. 이 뭐 질산염과 이 수산화트륨 같은 이런 유독성 물질들 역시 좀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 그 다른 공장에서는 그 과산화수소라고 역시 폭발성이 굉장히 높죠. 네, 이런 그 위험 물질이 이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. 네. 비단 뭐 이런 그 도농이나 이 남양주뿐만이 아니라
사실은 주변에 좀만 살펴보면은 도처에 네. 그 위험물질이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겠네요. 있습니다. 예,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 당국이라든가 지자체 당국과 주민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네. 이 주민들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뭐 혐오시설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. 일단 정말 이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한 뭐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네, 네.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그 사전 자, 대응 이제 조치나 사고가 모니터링이 좀 발생했는데 필요하겠죠. 2차 피해 우려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 개구 조치는 이미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오늘부터 그 고용노동부 그 의정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경기북부지청이 이 폭발 사고가 난 그 빙그레 공장 이제 정문에서 이 건강상담센터를 좀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. 네. 그 빙그레 공장과 인근 업체 그 노동자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그 검진과 호흡량 그 검사 또 뭐 폐 엑스레이 촬영 등 이제 그 검진을 이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뭐 무료라고 하니까 네. 혹시 뭐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네. 가서 좀 검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계속해서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뭐 방안을 내놨다고요. 네, 역시 뭐 이제 그 지난 13일이었는데요. 역시 네. 뭐 사고가 발생을 한 날이죠. 그 정호원 국무총리 주재로 그 국가정책 이 조정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그 혼선과 불편을 빚고 있는 그 도로명 주소 좀 그 개선책을 좀 내놓았습니다. 일단 이걸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명칭을 도로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홍보를 좀 더 해서 네.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해당 지역 주소를 가진 그 주민 20% 이상이 신청하고 이 과반이 찬성할 경우에는 이 도로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요. 이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 그러는데 시행한 다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후퇴한 거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뭐 봅니까? 후퇴한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일단 뭐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처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그것도 이 동보다는 기존의 그 동명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해서 이제 그 네. 도로명을 이제 말하자면은 부과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명을 이제 그 장명을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알아서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그동안 오래 그 유서가 깊은 네. 오래된 이제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분할을 하면서 도로명이 굉장히 더 혼선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그 말하자면 부여했다고 하는데 네. 오히려 이 도로명 때문에 길 찾기가 더 어려우고 어려우시고. 힘들다.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돌아오면은 길을 못 찾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택배기사 있는데 아저씨들이 제일 네. 힘들다고 네.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데 좀 많이 쓰도록 하겠다. 이제 정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도로명이 뭐냐. 너무 좀 뜬금없다. 이런 짓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뭐 도로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개선안이 그간의 이제 잡음과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 사실 이번 개선안만 가지고는 그동안의 불편이나 혼선을 좀 네. 불식시키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. 왜냐하면 기존의 그 동명칭을 좀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이제 원래부터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도로명 옆에 괄호를 열어서 괄호 안에 기존의 동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. 그러나 그건 이제 그 이중의 혼선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, 있고요. 네. 네. 또 그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그 도로명을 좀 바꿀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나라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일이 보통 쉽지가 쉽지 않죠. 않은 일이죠.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 동의를 거둘 것이며 네. 또 이 도로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거 다 어떤 명칭으로 바꿀 거냐 이것도 네.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발의하고 주민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행정적인 네. 그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과 절차가 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네. 뭐 좀 너무 교과서 같은 그 이론적인 알겠습니다. 이 안행부에서 시스템이 준비하는데 아닐까 굉장히 오래 싶습니다.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네. 그래요. 사전에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도로명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죠? 네, 네.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